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오늘도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간이 너무 앞에 인터뷰 때문에 짧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표가 아주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상경을 해가지고 예. 김종인 대표하고 만났단 말이죠. 예. 어떤 식의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좀 했죠. 네. 끝까지 당을 책임지고 이끌면서 야권의 총선 승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셀프 공천이라든가 칸막이 이 논란을 빚고 나서 당무 거부에 들어간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표의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어쨌거나 그 예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이제는 저 김종인 대표한테 좀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3시에 비대위에서 소회를 말하고 회의를 마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국회에 좀 출발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정확한 후속 뉴스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아마 지금 저랑 우리 통화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김종인 대표 쪽에서는 부정적인 거죠? 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이 좀 촉박해서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문재인 대표가 그만큼 예우를 갖췄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또 고려를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변수가 생겨버리면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선거를 준비하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없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어쨌거나 새로 들어온 권력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그렇죠. 대표가 그 권력과 기존에 있는 주류 권력과의 정리수순이 아닐까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하. 어쨌거나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 흰결이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선거 직전에 어쨌거나 이 정리가 필요했고 그렇다고 본다면 늦었다고 하면 늦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한 번은 거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종인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했던 이전의 말들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지금 터진 건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볼게요.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쭉 발표된 거 아닙니까? 보니까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에 관련돼서도 좀 논란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비례대표의 어떤 확정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선권에 특히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같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박경미 교수의 논문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예를 들면 정피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등등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기 당 내부에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명단을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내용을 겪을 것인가 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지금 막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다. 그렇지만 언급되는 사람 중에 최연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이라든가 맞습니다. 지금 또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고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나 조은영 구단 이런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얼굴 마담이 필요하니까 그 예. 수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뭐 구설수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비례대표 이전에 예. 공천을 둘러싸고 친박이냐 아니면 비박이냐 뭐 등등 그리고 진박을 어떤 방식으로 골라낼 것이냐라고 예. 논란이 오갔지만 결국은 친박과 김무성계가 동시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당권을 유지하는 김무성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딜이 있었다. 뜻하고 예. 뭐 그런 시각도 있어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확언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 이것이 꼭 내용을 겪을 것인가 이것은 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국민의당 지금 비례대표에 지금 원래 공천에 관여했던 분들이 우수수 다 그만두고 비례대표를 쭉 들어가서 예. 사실상 지금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 1번에 확정됐다고 나오면서 그렇죠. 반발이 좀 있네요. 예. 뭐 비례대표 1번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광주 경선 자금 책임지고 물러났던 예. 김종현 선거관리위원장이 비례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태규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례대표 순번을 어느 정도 받느냐를 가지고 내부에서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도 대전에서도 탈당이 나오고 예. 지금 광주에서도 탈당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당분간 공천 내용이 계속될 것 같죠? 예. 뭐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서 미숙한 운영이 보였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새정치에 다시 한번 또 흠집이 가지 않았냐라는 시선도 좀 있고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예.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예,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코스닥 시장을 흔들고 있는 만년 적자 기업 얘기인데 지금 코데즈 컨베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아주 뜨겁게 주식시장을 달궜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하자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군요. 맞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은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스닥 상장사죠.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다라고 이제 관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주가가 뭐 사나흘 사이에 막 60-70% 이상 뛰고, 700% 이상 뛰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까지 등극을 한 겁니다. 오호. 코스닥에 한 1000여 개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만년 적자인데 이게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한 25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사면은 그냥 돈이 뻥 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투기적 어떤 이 작전 세력이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또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시장 교란행위 차단하기 방법이 뭐 있느냐 이걸 이제 대책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대책을 보면 일단 유통 주식 물량 2%에 미달하거나 10만 주를 윗돌게 되면 해당 주식은 매매거래 정지에 굴단. 여보세요? 지금 잠깐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요. 괜찮으세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의 첫 번째가 유통 주식 수를 10만 건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거래 정지시키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총 발행 주식 수가 예. 이제 2%를 미달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주식은 감전 이후에 전체 발행 주식의 0.6%만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모니터링에서 가려내서 아예 매매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세 번째는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일가 매매가 나타나는데요. 예, 예. 이 단일가 매매를 좀 전에 사흘 정도 했다면 이걸 한 10일 정도로 늘려서 예. 이 거래 과열을 좀 진정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것은 이 코덱스 컴바인을 겨냥해서 네. 이걸 시장 과열을 좀 이상 과열주를 이제 없애보자, 사전에 좀 네. 차단해보자라는 건데,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지 대상, 매매 대상 해당되는 네. 종목이 있느냐? 코스피, 코스닥 한 개 종목도 없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책은 내놨는데 이런 대책을 왜 내놓?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 대책을 적용하게 되면 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는 이 코덱스 컴바인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왜곡됐습니다. 예. 600도 밑돌던 코스닥 지수가 700선에 근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또 해결하는 방안이 있느냐. 그러나 이번에 한국거래소는 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예. 이게 전형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 좀 뒷북이 아니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일단 보험 사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된 금액이 6,549억 원입니다. 이게 보험 사기 혐의자만 이제 8만 명이 넘었는데요. 야. 이렇게 지금 보험 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험 수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브로커들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보험 설계사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이 굉장히 조직화되고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보험 사기 유형을 보니까 자동차 보험 비중이 47%로 10년 전에 비해서 77%나 늘었습니다. 어이구. 반면에 이제 생명보험, 장기보험 비중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지금 사실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좀 잡아내기가 좀 쉬워졌는 게 블랙박스 CCTV 영상을 단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 차단에 대한 것도 검열이 되는 문제고 이게 지금 적발된 건수만 그러다 보니까 적발되지 않은 건수도 꽤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이 감시 감독을 더 철저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건 아닌가요? 보험 사기꾼들 완전히 근절시켜야죠. 맞습니다. 이제 지난 2일이었죠. 때문에 이제 보험 사기범의 형사처벌을 강화로 한 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4월부터 이제 오는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형량을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50% 가중처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보험 사기를 벌인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현행법상 이제 사기죄가 2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이니까 이걸 좀 웃돌도록 50% 정도 가중처벌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험 사기범들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하고 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을 해서 각종 금융거래도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보험 사기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나쁘게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좀 기본 소득이라도 좀 사람들이 갖게 되면 이렇게 위험한 일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아무튼 다른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르면서 역시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제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발급이 늘고 있다. 예. 올 1월 이후에 신용카드 부정발급과 사용자를 봤더니 51명, 피해 금액이 4억 1천만 원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예. 이게 사실 피해자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로 이제 유도를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제 신상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그걸 피파밍으로 빼간 겁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 사용한 금액이 피해자한테 고스란히 청구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주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그 개인들의 그 주의사항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신용카드사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늘 개인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뉴스들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은 좀 전화 인터뷰 상황들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잘 연결이 안 되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중간에 잠깐 전화가 끊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물의 날입니다. 전 지구를, 물이 덮고 있죠. 실제로, 내가 지금,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 전체 물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웅덩이에서 권력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그런 오늘입니다.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정답 다들 아셨죠? 정답은 정말 너무나 쉬웠습니다. 추첨을 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의 정답을 맞춰주신다면 정답을 추첨을 해주신다면 실시간으로 게시판에 댓글들을 계속 달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비스 333님께 연극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만방을 자랑하며 다니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 지켜주시고요. 내일도 꼭 출첵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끝곡은요. The Water is Wide입니다. 물은 굉장히 넓죠. 세상도 넓습니다. 짜잘한 권력에 목숨 걸고 있는 분들 역사도 굉장히 큰 장강의 흐름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라 보노포의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The water is wide. I can't cross over.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